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4시에 1시간 동안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또 방송 보시면서 많은 참여와 소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오늘장 자세한 점검부터 주목해볼 만한 업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실시간 도와드린 다음에 공략주까지 1시간 동안 알찬 내용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들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닥터스탁은 문자로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의 주식 닥터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님께서 잠시 후에 하나하나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장중에도 또 실시간으로 중요한 이슈와 뉴스 흐름들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코드 3270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와 문자로 들어오시고 선물, 검색식까지 받아보셔서 혼자 투자하실 때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목요일의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 닥터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목요일장 또 어떻게 끝이 났는지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까지는 이렇게 FOMC에 대한 경계감으로 시장이 부진하다가 FOMC 결과가 나온 이후에 다시 더 크게 흔들리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장중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1.75%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2.5%까지 낙폭을 확대하면서 오늘 860선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FOMC에서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매파적인 메시지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었던 상황이었고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또 최고치까지 상승을 했고 이와 함께 달러 인덱스도 105선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장중에 1,340원 선까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상승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랜만에 오늘 게임주 일부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들 쪽으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일부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위메이드가 액토즈 소프트로부터 미르의 전설 독점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억 원을 수령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계약이 미국, 중국 쪽으로의 독점 라이선스 계약이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앞으로 중국을 더욱더 진출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메이드 플레이와 위메이드 맥스가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위메이드도 11% 급등을 했고요.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이 미스터블루도 미르의 전설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함께 부각되면서 오늘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굉장히 대형주들은 전반적으로 모두 또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특히 성장주들의 낙폭도 두드러졌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먼저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낙폭이 좀 많이 나왔던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 저점인 863선을 이탈을 하면서 860선에 마감을 했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전 저점까지는 이탈은 하진 않았지만
2,482선이 전 저점인데 여기까지는 또 열어놔서 또 하방이 또 진행될 수 있는지 이 여부를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9월에 이 FOMC 연준의 이 회의가 사실은 이제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말은 했지만 이 파월 장관의 이 연준 의장의 아무래도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시장의 기술주를 낙폭을 확대를 시켰고 또 환율도 이제 강세라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졌습니다. 사실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는 뭐 증시보다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를 한 번 더 남겨놨죠. 사실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11월에 있을 이 FOMC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올해 또 이제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에 대한 이런 흐름들 때문에 중장기적인 이제 장기적인 경기가 회복되기는 조금 주춤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 이런 흐름들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요거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한국과 지금 금리 차이가 한 2% 정도 좀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제 금리 수준이 좀 비슷해진다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금리가 좀 올라와 줘야 한국 시장에 자금도 유입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 증시를 조금 안정화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좀 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금리가 이제 아직 2% 정도 또 이제 차이가 조금 보여지고 있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인플레를 또 이제 지켜보고 CPI를 또 할 때 근원 물가에 사실 에너지 가격들은 좀 배제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유가 부분들도 계속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이런 전망이 증시를 오늘 좀 이제 하락 쪽으로 확대를 시키는 이런 계기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연준 쪽에서 매파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특히 또 기술주들 중심으로 많은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아무래도 오늘은 이렇게 FOMC 결과를 소화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내일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게 될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를 좀 해봤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했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계좌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 종목 상담 가지면서 하나하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로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장중에도 또 유용한 이야기와 정보들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기만 하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가 필요하니까요. 3270 누르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입장해 주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선물들까지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장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도 오늘 1% 하락을 하면서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모습이었고 오늘 이제 최근에 7만 전자가 이탈된 데 이어서 6만 9천 원까지 무너졌고요. 6만 8,9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외국인이 9월 달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삼성전자라는 집계 결과가 나왔고 오히려 이런 조정이 또 매수 기회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네,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나 뭐 이제 9월 한 월 동안 이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순매수가 좀 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9월 초에 삼성전자 급등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7만 원이 넘는 상황에서 좀 거래가 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부진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경기가 그리고 이제
업황이 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도 이제 발표를 했길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재고 자산 감산 규모를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만큼 업황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수요가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뭐 이제 챗 GPT라든지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흐름들 그래서 뭐 HBM이라든지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이런 타이밍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서서히 이제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와중에 이제 이 FOMC의 금리에 대한 언급이 매파적인 발언이 사실 이제 기술주를 좀 약화시키는 흐름들을 좀 약세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사실 이제 단기라고 볼 거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접근을 하시기 좀 바라고요. 사실 우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뭐였냐면 작년 10월에 있었던 이제 중국 이제 반도체 장비 반입에 대한 제재를 또 미국에서 좀 가했는데 그 부분들이 좀 1년 유예가 됐죠. 사실 그게 다음 달에 있을 10월에 종료가 되는 이런 시점인데 그래도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이 부분들을 미국이 허용을 해주기라고 하면서 일단 이제 숨은 좀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놓인 만큼 업황만 회복된다고 하면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이제 조금씩 빠지더라도 크게 뭐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씩 미리 담아가는 차원에서 내년을 준비하자. 그래서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대비하신다고 하면 이제 긍정적인 부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 조금씩 또 모아가는 전략으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이번 주 내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또 일부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가 매수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좀 업종이나 섹터를 좀 매수를 해야 할까 봤을 때 최근 시장에서는 해외 매출이나 해외 수출이 굉장히 증가하는 섹터들이 굉장히 잘 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식품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이나 농심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식품주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관심 가져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뭐 예전에 이제 식품주라고 하면 사실 이제 국내 소비가 많기 때문에 이제 방어주의 성격이 조금 짙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이제 K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K 푸드까지 많은 이제 이 대한민국의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들이 해외에 좀 수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 있는 이 식품업계들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이제 외식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가정 간편식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좀 수요가 많았던 만큼 긍정적이었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식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 대한민국의 이제 상품들 그리고 제품들이 식품들이 아무래도 이제 웰빙에 대한 이런 건강식에 대한 이미지가 좀 높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제품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일전부터 K푸드에 대한 이런 흐름들은 좀 잘 들어갔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CJ에 대한 이런 비비고 만두라든지 그리고 뭐 우양이 핫도그라든지 그리고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뭐 이제 오리온 초코파이 뭐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서 식품에 대해서 이슈가 좀 많이 되고 그리고 주가도 많이 끌어올렸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이제 김밥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이제 판로들이 많이 이제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에 많이 개척이 되다 보니까 현지에도 공장을 좀 발빠르게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품주들 같은 경우 차트 흐름들 뭐 CJ라든지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계속 좀 공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주의 긍정적인 흐름들은 조금 더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주에 대한 흐름들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보시고 만약에 혹시 눌림목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적금하셔도 좋을 거다고 판단되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식품주들 해외 수출 모멘텀 주목이 되고 있고요. 관심 가져보시면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접근된 전략으로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게임주들에 대한 이야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황에서도 전달드린 것처럼 오늘 위메이드 그룹주를 비롯해서 게임주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제 위메이드가 중국 독점 라이선스 계약금을 수령을 하면서 앞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을 좀 본격화한다는 기대감들, 그리고 위메이드의 다른 게임들도 중국의 판호를 발급받을 수 있겠다는 가능성도 함께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에 데이터를 봤을 때는 게임주들이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또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자, 이 게임주 한번 전망 체크해 볼까요? 네, 사실 이제 게임주는 일전에도 나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중장기적인 굉장히 좀 긴 호흡을 갖고 좀 지켜보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오늘 위메이드가 이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왔고,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라든지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가도 이제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게임 업계 전반에 대한 흐름이라기보다 이 종목에 대한 개별적 전략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전에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21년도의 이 차트 흐름들을 조금 봤었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제 실내에서 머물던 시간이 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좀 높아졌었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그리고 뭐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흐름들 때문에 이 코인화 전략들을 게임사들이 다 이제 전략을 좀 펼치면서 거기에 대한 흐름까지 상승의 주가에 불을 붙였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영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고용들을 굉장히 좀 많이 늘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와서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에서도 회복이 된 만큼 이제 이전처럼 코로나 때처럼 게임을 하는 수요가 확실히 좀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화 전략들이 이전만큼 이제 상승 흐름들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주가에 이제 악영향을 좀 끼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고정적으로 계속 나가는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들 때문에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발목을 좀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컴투스가 구조조정이 좀 들어갔죠. 이런 만큼 게임 업황 자체적으로는 아직 회복하기에는 좀 이른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기적인 이런 흐름이라기보다 이제 당장 추석의 연휴가 좀 길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들 때문에 반짝 볼 것이 아니라 연말에 보통 이제 게임주는 피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말 이후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전략을 좀 세운다고 하시면 그때 이후에 보셔도 늦지 않다. 사실 이제 위메이드가 오늘 슈팅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 다시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오늘 게임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이제 호재가 들어간 만큼 좀 길게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년 동안에는 추석 연휴 이후에 게임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게 추석 때문이라기보다는 코로나 특수가 있었던 또 일시적인 모멘텀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연말 이후에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좀 길게 봤을 때 좀 매수 접근 가능한 종목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정관님? 그래도 이제 시장에 이제 추석 때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21년도에 가장 이슈화가 됐던 부분이 사실 이제 위메이드라는 종목이었죠. 오늘도 사실 위메이드가 게임주 중에서 이제 슈팅이 좀 나온 부분인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업황이 개선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실적의 숫자가 잘 찍히고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실적들이 계속 악화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흘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좀 본다고 하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을 해봐도 좀 될 거다. 그 대신 단기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제 게임 업황이 좀 좋지 않고 위메이드가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비하면 1,000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가뭄의 단비 같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소송이 이 부분이 좀 몇 해간 좀 진행이 되면서 드디어 끝을 받고 이제 계약금의 형식으로 먼저 1,000억을 좀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1,000억씩
또 이제 자금들이 들어올 예정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숫자는 좀 맞춰 나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이고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흐름들 때문에 이제 이런 로열티를 좀 수령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중국에도 앞으로 진출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사실 이제 위메이드에도 긍정적인 흐름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으로써 이제 한국 게임사에 대한 이런 판호가 더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실적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뭐 게임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굉장히 좀 크고 장기간 동안 지금 보유를 하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 바닥은 어느 정도 좀 찍었다고 좀 보여져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주를 신규로 접근을 하려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말고 그리고 연말에 이제 실적이 좀 숫자가 찍힌 이후에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측면에서 매매 전략 짜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던 위메이드, 이 중국 관련 라이선스와 또 중국 진출 본격화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렸고요. 조금 천천히 다가가는 전략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게임주까지 오늘장도 중요하게 움직였던 업종과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는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상담 신청 문자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4078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한미반도체, 매수가가 53,800원의 비중은 15%. 항상 좋은 상담 감사드립니다. 향후 주가 전망과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2% 정도 하락세가 나오면서 48,45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제 앞서서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굉장히 큰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고점이 63,800원이고 63,300원이고 그 8월 중순 이후로는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에서 이제 HBM 반도체 수혜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또 여기에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주가 전망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한미 반도체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술주의 영향을 좀 받고 있고,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약세의 흐름을 좀 보인다고 하면 같이 좀 밀리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긴 해요. 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길게 보시는다면 좀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에 대한 이슈는 이 엔비디아 이슈가 굉장히 좀 크거든요. 사실 이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큰 상승을 조금 보여줬던 이유도 이제 이 HBM에 대한 이 본딩 장비를 좀 이제 납품을 하는 공급 계약에 대한 이런 흐름들 때문에 수혜주로 이제 평가가 좀 됐었던 부분인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보다 3분기 실적이 좀 더 잘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눌리는 부분이 3분기에 또 이제 9월도 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흐름들도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9월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도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뭐 지금 자리에서 오늘 좀 지지가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증시들도 오늘 기술지에 대한 흐름들을 또 봐야 되겠지만 더 밀린다고 하면 사실 이제 손절 라인 한 45,000원 정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 밑으로 밀린다고 하면 사실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릴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짧게 보면 한 45,000원 라인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홀딩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뭐
55,000원은 당연히 좀 넘어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6만 원 선까지는 홀딩을 좀 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 흐름들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이 숫자가 좀 찍히고 그리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흐름들이 좋아진다고 하면 한미 반도체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제 보유하신 이 가격대에 비해서 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그래도 뭐 연말이나 혹은 내년까지도 쭉 들고 가셔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홀딩하시면서 지켜보셔도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연말까지 쭉 보유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다시 한 번 더 6만 원 선까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이야기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969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종목은 셀바스 AI이고요. 매수가가 25,850원에 비중은 20%. 계속 들고 가도 될지 또 비중을 더 늘려도 될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셀바스 AR 오늘 종가가 23,0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살짝 이제 손실 중이신데 오늘 셀바스 헬스케어 쪽으로도 좋은 이슈가 있었죠. 미국의 이 의료 AI 기업과 함께 또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셀바스 헬스케어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셀바스 AI는 1% 상승 마감에 그쳤습니다. 자, 셀바스 AI는 또 앞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추가 매수 가능할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000원 선인데 네. 매수가가 충분히 이제 매수가 위에서 매도를 할 거라고 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셀바스 AI가 먼저 급등한 시점이 올 초부터 이제 4월 전까지 계속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계속 나왔는데 그런 이후에 이제 바닥을 다진 후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매물은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셀바스 AI가 이 자회사에 대한 이런 흐름들 때문에 이제 심장 초음파 솔루션이 FDA에 이제 승인을 획득을 했고 그리고 미국 울트라사이트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AI 원격 의료에 대한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자회사가 셀바스 헬스케어이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AI에 대한 흐름 그리고 의료 AI에 대한 흐름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고 하면 지금 자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횡보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들 좀 본다고 하면 매수가가 25,850원이기 때문에 한 요쯤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 고점 부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고점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좀 흘러서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는 우리가 좀 다시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28,000원 라인까지는 좀 돌파가 되는지 이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8,000원 정도 보시고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뭐 이제 전 고점까지 쭉 홀딩하시면 지금 지켜봐도 된다. 왜냐하면 AI에 대한 흐름은 아직 뭐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에서도 민과 그리고 관과 합동으로 이제 뭐 매주 또 매달 또 이제 함께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 그런 협의체도 좀 만들고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원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들도 이런 AI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서 편안하게 좀 들고 가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또 급락이 나오게 되면 사실 이제 불안하게 또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손절 라인은 한 22,000원 정도 좀 잡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가 1차 목표가는 28,000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판단하시면서 홀딩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AI주들의 움직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의견과 함께 손절가는 22,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28,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방송 시간 동안 계속해서 문자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선물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 또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선물인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순간포착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 주도주를 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자금의 이동 상황들에 고려해가지고 종목을 좀 이제 빠르게 남들보다 좀 빠르게 접근을 하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 종목들 그리고 대형주들은 다 이제 밀린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개별화 전략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들, 개인 호재가 있는 종목들은 발빠르게 또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물론 이제 하락세가 좀 나올 때는 이제 흐름이 호재가 있는 종목들에게 포커스가 좀 쏠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은 발빠르게 좀 접근을 해서 짧게나마 수익성을 좀 이제 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기존의 이제 보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홀딩을 하면서 대응하시면 좀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검색 시계를 설정하는 법을 또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뭐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뭐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얻어 가신다면 유익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니까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QR코드 통해서 스캔을 하시고 참여 코드 3270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해 주시고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82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윌비스, 매수가가 1,810원에 비중 10%, 3년째 보유 중인데 언제까지 보유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윌비스 3년 동안 또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로 고점이 이제 2021년 6월 달이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갈 수 있을지 바닥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보통 뭐 교육주, 일자리 관련주 이렇게 좀 테마주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어떻게 좀 보유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윌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도 이제 21년이네요. 주가가 가장 좀 높았던 시기가. 이때도 이제 코로나 영향이 좀 컸습니다. 코로나에서 점차 회복이 되면서 그리고 이런 이제 윌비스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는데 사실 윌비스 같은 경우에는 섬유 사업이 77%예요. 그리고 교육 사업이 23% 정도 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피복에 대한 흐름들이 더 좀 잘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조금씩 회복이 되다 보니까 소비가 회복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윌비스에 대한 흐름들도 좀 좋았는데 그 이후에는 실적을 보면 아시다시피 실적이 영 좋지 않습니다. 물론 뭐 영업이익이 손실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제 정체가 좀 되어 있고 영업이익이 좋아지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하락세를 좀 보여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보유하신 부분이 이제 1,810원인데 1,810원은 만약에 이게 간다라고 하면 어떤 한 이슈로 인해서 무언가 테마하고 엮여서 슈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 굉장히 좀 이제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윌비스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하는 게 좀 맞다. 이제 10% 정도인데 비중이 이제 크지 않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만약에 손절을 하기에 손실이 너무 크다라고 하시면 조금씩 뭐 예를 들면 뭐 2%, 3%씩 조금씩 손절을 하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좀 변경을 하시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국내에 보시면 뭐 공교육이라든지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신경을 좀 쓰고 있고 에듀테크 쪽, 뭐 애니능률이라든지 YBM 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흐름들이 훨씬 더 잘 들어가고 시장의 대장주였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윌비스는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손절을 하시는 쪽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자리에서 이제 전저점이 449원인데 사실 이 자리 이탈하면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올라온다 그러면 어떤 테마하고
서로 엮여서 상승을 하는 걸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불확실성한 것보다 실적에 대한 흐름들만 좋아진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좀 나타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경기에 대한 흐름들, 회복 흐름들도 전망치가 좀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위백스의 주가가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600원이 좀 넘는 자리에서는 조금씩 매도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올라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꼬리를 계속 답니다. 슈팅이 나오는 자리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계속 나와요. 슈팅이 한번 좀 더 나온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는 매도해야 되는 이런 전략 펼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윌베스에 대해서는 매도 전략, 만약에 한 번에 매도가 어려우시다면 조금씩 600원 이상에서부터 분할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986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하나솔루션이고요. 매수가가 35,050원에 비중이 40%입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하나솔루션도 굉장히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부진합니다. 앞서서 이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지가 않았는데 3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태양광 모듈이 수익성이 좀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계속해서 신저가 행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중도 40%이신데 손절을 좀 고민해 봐야 될까요? 네, 이제 비중을 좀 줄여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35,000원 선이기 때문에 사실 매수하신 거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조금 이제 막기 위해서 비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 절반 이하로 좀 줄이도록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하나솔루션이 가정용 태양광 패널 중에서 이제 미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합니다. 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신재생 에너지, 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좀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석탄을 몰아내고 친환경에 대한 흐름들이 유럽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뭐 미국, 아시아 할 거 없이 이런 ESG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시장에서도 많이 나타났고 그런 흐름들이 수급으로서 영향을 좀 끼쳤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친환경에 대한 투자가 조금씩은 좀 이제 미뤄지고 있고 그리고 투자 규모도 조금씩은 좀 축소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볼 건 아니에요. 앞으로 뭐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은 길게 가져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하락하는 거에 있어서 견디지 못하시면 손절을 하는 게 맞다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 내가 뭐 이제 자금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또 상승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적만 개선이 되면 또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중장기 전략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뭐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 짧게 지금 왜냐하면 전 저점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25,000원 정도까지도 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다. 손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자리에서는 절반 이하로 손절을 하셔서 나머지 물량만 좀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지금 뭐 보시면 태양광이나 그리고 이런 신재생 쪽에는 흐름들이 좀 잘 안 들어가고 있죠. 그래도 지금 보시면 이제 원전이라든지 최근 들어서는 그리고 이런 유가라든지 뭐 가스 이런 쪽에 이제 흐름들이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한민국 흐름들도 다시 또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국내 투자 규모도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풍력에 대한 흐름들도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은 관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25,000원까지도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이제 비중은 20% 이내, 절반 이하로 줄인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면 전 고점 지지 저항을 좀 받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37,000원 정도까지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만약에 다시 매수가 위에 가격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현금 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37,000원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 이용하셔서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986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대한제당이고요. 3,600원에 10% 크게 익절하려고 욕심내다가 수익 기회를 놓쳤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한제당이 오늘 5% 넘게 하락을 하면서 3,195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난주에 이제 3,750원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이 됐었던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 설탕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면서 관련주로 좀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인데, 자, 이분은 다음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제당도 같은 경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최근 들어서 이 설탕값이 좀 계속 좀 올랐었고, 그래서 일전에도 한 5월경에 슈팅이 좀 잘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을 좀 제한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 사탕수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좀 지켜봐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좀 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500원 선에서 계속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좀 나타났는데, 사실 오늘 빠진 건 사실 대한제당의 뭐 부분이 좀 나빴다라기보다 전반적으로 뭐 삼성전자 할 거 없이, 그리고 대형주 할 거 없이 많은 업종에서 하락세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600원 정도, 3,500원 정도 선까지는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까지는 좀 지켜봐도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사실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흐름들은 아직까지도 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들이 충분히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900원, 3,000원 선이 좀 이탈이 되는 부분에서는 손절을 조금씩 하시길 좀 바라고, 그리고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면 3,500원 위에서는 이제 매도를 하셔서 현금화를 좀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제당에 대한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U박스입니다. 사실 이제 CU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5월에 상장을 했고요. 이제 최고점이 18,000원 선입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 근래 어제 슈팅이 좀 나오면서 15,000원 선을 좀 넘기긴 했지만 이 부분들 좀 반납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증시가 뭐 워낙 안 좋았죠. 코스닥이 2.5%나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빠진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CU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 AI 영상을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는 이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AI에 대한 흐름들이 또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AI 부분들이 확장이 되면서 로봇 쪽 생태계라든지, 그리고 뭐 바이오나 제약 바이오, 의료 쪽에도 생태계가 좀 넓어지고 있고, 보안이나 그리고 이제 결제 시스템까지 영역이 계속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CU박스가 갖고 있는 이 AI 영상 인식에 대한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이제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이제 수급들도 좀 잘 들어오고 있고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로봇에 대한 흐름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개인들에게 또 이제 청약을 좀 진행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경쟁률도 치열한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AI 영상 인식이 이제 로봇 개발로 좀 확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CU박스가 포커스를 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물류 시장입니다. 사실 이제 소포라든지 이 택배가 모두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정형
상태의 이제 모양들을 사람들이 일일이 패킹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로봇으로 패킹할 수 있게끔 자동화 전략들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올해부터 푸드나무에 또 이제 오더 피킹 로봇을 단계적으로 이제 공급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들 이 외에도 의료 AI라든지 뭐 보안이라든지 간편 결제 이런 서비스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다시 수급이 재차 들어올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CU박스의 이제 차트 흐름들을 조금 보시면 네. 이 전 고점 라인이 한 13,000원 라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놀지 못하고 윗꼬리가 다시 한번 좀 나타났었던 이런 흐름이었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거는 좀 밀렸지만 오히려 조금씩 이제 담을 수 있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이제 매력 있는 자리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이제 13,000원대를 좀 돌파를 하는 13,500원 1차 목표가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던 네. 매물을 일부 좀 소화한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2차 목표가는 15,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그 대신 좀 타이트하게 좀 보겠습니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 저점 부근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000원으로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CU박스 수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CU박스였습니다. AI와 로봇 모멘텀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 13,500원, 2차 목표가 15,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 바로 들어볼까요? 네, 센서뷰입니다. 센서뷰 역시 사실 이제 상장을 7월에 했는데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제 시장에 이슈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이제 센서뷰 같은 경우에는 이동통신 그리고 방위산업용 케이블이라든지 안테나를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저점에 3,680원부터 7,000원이 넘는 선까지 거래가 좀 됐었거든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왔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 5G라든지 6G에 대한 이런 흐름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또 이 통신에 대한 이제 왜곡이 없는 데까지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이제 미국의 스페이스 X죠, 스타링크가 국내에 상륙할 거라는 이런 흐름들 때문에 센서뷰에 대한 수급이 긍정적으로 계속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반도체용 이 RF 케이블 조립체를 공급을 좀 시작을 했고 이미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 중심에는 센서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뷰에 대한 이런 흐름들을 좀 본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방위산업, 군수업체하고 이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이제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납품이 좀 완료가 된 부분, 신뢰성은 충분하다라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흐름을 좀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 저점을 찍고 나서 현재 7,000원이 좀 넘는 자리까지 박스를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 흐름들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적인 부분들 이제 6,600원 라인 전 고점 라인이죠. 그런 이후에 2차적인 흐름들 7,200원 전 고점 라인을 좀 넘는,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저께 종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6,600원 자리를 좀 넘는지가 1차 목표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을 좀 찍고 난 직후기 때문에 7,200원 정도 2차 목표가 설정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은 5,500원 대응하시면서 접근하신다고 하면 이제 센서뷰도 반등이 나올 시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센서뷰였습니다. 최근에 또 이 통신 장비나 방산 케이블 관련해서 또 이슈가 많이 나오는 종목인데요. 역시 목표가 1차와 2차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공략주 CU박스와 센서뷰까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문가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